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ain't gonna be no compromising.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다. 단일민족 국가였다. 과거형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양한 국적의 이웃 250만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저마다 색깔을 뽐내는 가을의 단풍처럼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문화 충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벽이 여전히 있겠지만요. 오늘은 다문화, 그 가운데서도 다문화 가정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우리들의 무관심 혹은 냉담함 속에서도 씩씩하게 씨앗을 뿌리고 삶을 일궈가고 있는 이웃들. 오늘 박정희 이슈로드에서는요, 이들의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 뒤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졸업 앨범, 졸업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 46명 중에 10명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고 해요. 이 졸업을 앞둔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중국인이셔가지고 지금 중국 다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한국에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네. 어머니가 중국 분이세요. 아, 알겠어요. 지금 졸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 사진 찍고 있잖아요. 네. 친구는 졸업하면 혹시 뭐가 되고 싶다,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장래희망 소개를 좀 해주면요. 저는 태권도 선수가 꿈인데 좀 태권도 저는 몸을 쓰는 걸 좋아하고 태권도가 아무래도 저희 나라 전통 무술이기도 하니까 좀 재밌고 좋아서 태권도 선수를 하고 싶어요.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I'm making a robot. Hi, Dobbin. What are you doing? 작년에 멋진 대회에서 상을 하나 받았다면서요. 자랑 한번 해줄래요? 3학년 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었어요. 어머니의 국적인 몽골어 그리고 우리나라 말 이렇게 국어 이렇게 두 개를 했을 것 같은데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림초등학교 4학년 마예주라고 합니다. 선배는 남비와 부림스러워진 누르타랭기 어연될 기트가 아이들끼리 분위기는 선생님 보시기에 좀 어때요? 아이들끼리도 다문화라고 해서 차별이 있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가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차별이고 섞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요즘은 다문화라고도 이제 말하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아이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쭈는 것 자체가 좀 촌스럽고 네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편견을 보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이번에 다문화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5점 만점에 저희 학교 애들이 평균이 4.3점이 나와요. 거의 편견이 없다고 보면 되는 정도죠. 네, 성인들이 오히려 다문화 학생들은 뭐 가정 형편도 어려울 거야, 공부도 못할 거야 이러는데 여기 혜주나 다른 친구들을 봐도 잘하는 친구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우리랑 같이 친구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혜주야,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친구를 계속 오래 이어나가서 어른 때도 계속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문화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좋으냐 그렇죠. 싫으냐 이런 네. 토론까지 있었던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제가 학교 다녔을 때와는 또 지금도 격세지감이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뭐 이제는 다문화, 비다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정도로 숫자적으로 많아졌어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다문화 학생 그 비율이 재학 비율이 2.9% 정도인데 경북은 3.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재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아이들은 뭐 어쨌든 이제 지금은 특히 이제 경북의 군 단위에 가면 재학 비율이 오히려 이제 비다문화 학생들보다는 다문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무의미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아까 앞서 이제 어머니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런 학교에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의 역할이라든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초기에는 이제 출신국에서는 학교를 다닌 제한 그 기간도 좀 짧을 뿐더러 학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학교 생활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지만 이제 장기 거주로 인하고 또 선배 이주 여성 학부형들이 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옛날보다는 이제 학교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실제로 뭐 학교에서 임원도 맡고 계시고 아이들도 뭐 반장, 회장 그런 아이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결혼 이민 이주 여성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잠깐 이제 저희가 만나고 왔는데요. 네, 네. 예전이랑은 그 이민 여성의 관심도 자체도 본인의 어떤 정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아이들로 조금 더 관심이 맞춰지는 것 같던데 실제로 그런 어머니들 사이의 분위기랄까 지원 사업이랄까 결도 좀 달라지는지 어떤가요? 그럼요. 이제 그 국정과제에서도 옛날에는 이주 여성 당사자의 이렇게 정책적인 방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2세의 방점이 더 있죠. 이주 네. 여성의 역할과 지위도 변화가 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랄까 네. 우리 사회의 관심도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어떤 네.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2006년부터 생긴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개의 그 이제 시군의 전 이제 시군의 센터가 이렇게 되면서 자, 여러분, 우리 주부예요. 매일매일 집안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집안일, 어떤 집안일 알아요? 설거지요. 설거지하다, 또 빨래하다. 빨래하다, 또 청소하다, 또 요리하다. 요리하다. 와, 집안일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집안일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선생님도 집안일 재미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수업하시는 거 좀 지켜봤는데 네. 지금 와서 듣는 이 학생분들이 다문화 가정 분들이고 외국인 분들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네. 오는 분인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태국 분도 계시고 러시아 분도 계시고 카자흐스탄 분도 계시고 베트남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시고 필리핀 분도 계시고 되게 다국적으로 네. 다국적인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자, 여러분 남편들 집안일 좀 도와줘요? 네. 우와. 자, 우리 남편은 집안일 도와줍니다. 우리 남편은 집안일을 안 도와줍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집안일 원래 가족 같이 하면 좋아요. 이제 고향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가장 힘든 점이 네. 한국어이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한국에서 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좀 계신가요? 어때요?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제 결혼 이민자로 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임신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한국어가 부족하면은 되게 답답해 하시고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한국어를 모르면 아이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또 장점은 이중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강의를 하신 지 실례지만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10년 전부터 이제 결혼 이민자 혹은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셨는데 네. 10년 전과 지금 좀 비교하시면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어떠세요? 10년 전에는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은
뭐 공장에 간다든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한국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한국어의 중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어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분들이 한국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여지고 비춰지길 바라는지 좀 예전 같았으면 어떤 선입견이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옛날에는 저희 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 아니라 다자를 빼고 다문화가 아니고 정말 한 가족처럼 다문화라는 그 불평등의 어휘가 오히려 사라지고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서 다문화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함께 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제분이랑 같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럼 네. 지금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으시겠네요. 2학년. 네. 그러면 학교 생활 아이가 잘 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네,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 덕분에 네. 저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죠? 네. 아직 학교를 안 갔겠어요? 예, 아직 어린이집인데 내내 유치원 좀 보내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일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나오면 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어요. 아들 올해 3살입니다. 3살이에요? 네. 너무 예쁘겠네요. 그 아드님을 한국에서 계속 키울 계획이세요? 네네. 그러면 엄마니까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네네. 아이 잘 키우고 싶은 때문에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좀 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거나 또 이제 결혼 이민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조금 이런 뭐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없으세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이제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요즘엔 아무래도 자녀 키우면서 이제 자녀 교육적으로 조금 어려움 느껴가지고 센터를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적응과 정착도 관심사지만 이제 내 아이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그 팀장님께서도 이제 지켜보시면서 그런 뭐 모성애랄까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센터를 이용하셨다가 취업이라든지 그런 다른 이유로 센터를 이제 발길을 끄는 분들이 오랜만에 이제 다시 센터를 오시면 거의 90% 80%가 이제 자녀 문제로 이제 우리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직 한글을 몰라서 걱정이 된다 아니면 애들 공부를 더 알려주고 싶다 이런 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뭐 다문화 분들이나 한국 분들이나 그게 엄마의 마음은 뭐 똑같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주 여성으로서 한국에 적응하는 게 물론 뭐 좋고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네네. 항상 이게 즐겁고 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생활하시기에 좀 어때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는 이때까지 편견 같은 거는 제 개인적인 거의 없거든요. 예, 네. 뭐 마툴 나자마자 외국인구나 뭐 많이 예쁘게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한국어는 더 놀아야 되지만 근데 여기저기는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학교 생활할 때 좀 어떻게 지내요? 자랑해줄 수 있어? 소개해줄 수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조금 어떨 때는 좀 다투고 어떨 때는 제일 좋아요? 무슨 행사나 그런 놀이 할 때는 같이 놀고 그래서 사이가 좋고요. 그리고 의견 충돌이나 그런 거 무슨 답답한 거 있으면은 많이 싸워요. 엄마 사랑해요. 네, 미희야. 어머 하트도 만들어줬어요.
다문화 가정, 이 다문화 결혼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30대가 이미 넘었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과 사회적인 편견을 이겨내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된 이들 전화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전 2017년도에 이제 한국도로공사 입사해가지고요. 네. 이 상주지사에서 그냥 이제 도로안전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어머니도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살고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국도로공사 근무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취업하기까지 좀 어떠셨어요? 좀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뭐 운 좋게 뭐 통과돼가지고요. 뭐 학교 선생님들 뭐 도움이 컸었죠, 뭐. 그랬구나.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예. 그 보통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란 그 예. 남성분들이면 군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시구나. 예. 뭐 그러면은 그 군복무를 어디서 좀 보내셨어요?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 그 청주의 17 비행단에서 근무했었어요. 사실 뭐 저도 군 생활 경험이 있지는 못한데 네. 그럼 군 생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예.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솔직히 그냥 재밌게 놀다 왔는데요, 그냥. 그 생활을 하시면서 학창 시절이라든가 네. 그런 단체 생활을 할 때 네. 그런 어려움을 느끼셨던 일이 있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뭐 따로 없었어요. 예. 앞으로 이제 군대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이런 더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지역 생활을 할 텐데 예. 뭐랄까 후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동생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예. 다문화 2세 다음 세대들에게 좀 바라는 점이나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밖에 없죠, 사실. 저도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노력해왔거든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자격증 준비하고 이제 기업 이제 필기 준비도 하고 면접 준비도 그렇게 하고요, 계속. 네. 사실 우리 센터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거점 중에 한 곳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좀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좀 유효했다 이렇게 하는 자랑 하나만 좀 해주세요. 네.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타 지자체에서는 약간 결혼 이주 여성들을 가정 내 도구적 존재로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가정의 정착 중심으로 했다면 경북은 일찌감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정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이제 전국에서도 저희밖에 없어서 저도 네.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네.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희가 이커머스 사업에 역할을 좀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2019년도에 홍삼 캔디 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인해서 이제 유통망에 조금 이제 힘들어서 현재는 이제 홍삼 그 캔디뿐만 아니고 네. 그 수산물 또 이제 한국에 수입해 와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이렇게 좀 수익이 짭짤한가요? 어떠세요? 뭐 생활 정도는 충분합니다. 네, 멋지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언니 또 나왔어요. 짜잔. 선생님 사실 어렵다
함께 모시고 네.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좀 무거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요. OECD 기준으로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으면 이제 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고 네. 해요. 근데 한국이 지금 4.3% 이제 다문화 국가 진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이 우리 사회는 정말 이 숫자만큼 다문화화 되었냐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공부해 온 게 우리나라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100점 만점에 53점이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 네, 낙제점이란 네. 말이에요. 50점이면 이거는 그렇죠. 제시를 쳐야 되는, 네, 네. 제시험을 치러야 되는 수준인데 그래서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 인식이나 분위기가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변하긴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충분하냐? 지금 좀 이 현 주소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충분하지 않죠. 이제 뭐 저는 이제 현장 전문가로서 보면 외형적인 이제 변화나 뭐 정책 지원이나 이런 건 정말 많이인데 실제로 시민의 그 감수성은 오히려 좀 퇴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분리하는, 그러니까 다문화, 비다문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문화 자녀가 반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비다문화 엄마들은 야, 다문화 자녀도 반장 되는데 너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회장이 되면 뭐 이제 그 학교를 제대로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선입견을 네. 갖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특히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부대에 다문화 장병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엄마가 면회 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저는 그 소리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른들의 탓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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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거부할 수 없고 이 흐름은 너무나 당연하고 네.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떤 마음가짐 혹은 어떤 태도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될까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북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뭐 23개 시군 중에 16개가 인구 감소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는 뭐 지역 특화 체류 비자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 지역에는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뭐 우리 식탁에 들어오는 모든 먹거리가 올스톱이 될 정도로 생산성 인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감소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먼저 들어왔던 다문화 가족들, 즉 말해서 올드커머들이 새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뉴커머들하고 어떻게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생산성도 담보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같이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복지적 측면으로만 이제 개입을 했는데 그 시간이 보통 10년 이상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잘 역량이 강화된 올드커머들이 뉴커머들한테 하면 이건 뭐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적 경험을 가지고 네. 전달하고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올드커머 역량으로 새로 들어오는 다양한 뉴커머들한테 이제 사회 통합에 바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이것도 큰 자원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나 우리가 이거에 대한 뭐 숙고 혹은 제도적인 강화, 관심의 어떤 그렇죠. 변화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봐야 될 게 그러면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숙제랄까요? 네. 가장 간지러운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이제 초기에 우리 다문화 정책이라 하는 것은 결혼 이민자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형태이든지 지역에 정주하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뭐 그들과 우리 타자와 뭐 이렇게 이제 이원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지역 주민으로 또 시민으로 도민으로 이렇게 이제 정착되는 정책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아직도 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성을 담보하고 있는 많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계절 노동자 또 유학생,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냥 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정말 그 통합적인 정책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다문화 정책이나 이민 정책은 중앙 일변도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글로벌 레이디를 보고 이제 중앙 국책연구원들이 저희 글로벌 레이디를 지역의 글로컬 인재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대단히 저는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죠. 아주 고무적인 네, 일이네요. 네. 네. 그럼 앞으로는 뭐 경북뿐만이 아니라 네. 뭐 전국에서 이 글로벌 레이디를 만날 수 있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행동이 빨리빨리 할 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아니면 밥을 먹어야만 음식을 다 먹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먹을 때 김치 없으면은 안 된다, 맛이 없다. 국 같은 거 그 뜨거운 국 먹을 때 시원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맞아. 문자 보내주면 맞겠냐? 저 남편 오늘 바쁘신 것 같은데요? 낮잠 자는 시간이야. 지금 보낼까요? 너 여사 사랑한대. 아비 말 쭉 빠지도록. 오늘 친구들 자기 이름이랑 자기가 커서 뭐가 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봐 줄 수 있어요? 장래희망이 디자이너라고 적었는데요. 혹시 왜 이런 장래희망을 갖게 됐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 저는 뭔가 꾸미는 직업이 좋고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희 학교는 다문화 학생들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중 언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런 다양한 그 체험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앞으로 우리나라 큰 동양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꿈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행기 조종사와 래퍼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비행기 조종사와 래퍼. 와, 정말 둘 다 멋진 꿈인데 혹시 왜 이런 꿈을 갖게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비행기를 여러 번 한번 많이 타다 보니까 비행기를 한번 조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 들어 좀 음악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약간 래퍼를 해보고 싶다, 노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작년에는 많이 열심히 못해서 참가상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금상을 받아서 효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화의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선생님 혹시 인터뷰 좀